다음으로 챕터 2장에 있는 리서치 에틱스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키에 가서 스케줄 페이지에 가시면 첫 번째 위크에 에틱스라고 하는 문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스킵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정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때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언급이 되는 거는 No harm to participant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여자에 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자가 정신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기반으로 해서 연구, 리서치, 실험이라든지 서베이라든지가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anonymity and confidentiality 두 가지입니다. anonymity는요, anonymous 그러면은 익명성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서베이를 한다든지 뭐 이럴 적에 서베이 자체에 이것이 누가 했는지 역트레이스, 그러니까 추적해서 밝혀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데이터가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익명성이라고 하고, confidentiality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와 비슷하죠, 그죠? 내가 누구에게 정보를 얻었는데 그거를 비밀로 하는 겁니다. 리서처가 이 비밀로 하는 게 의외로 상당히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리서처가 말이 잘 안 되는데, 그 confidentiality는 리서처가 법원이나 혹은 행정력 혹은 정부 이런 데에도 그 정보의 근원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리서처가 감옥에도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비밀을 지키는 게 윤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confidentiality가 중요한 사람들, 직업군으로는 이렇게 그 연구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알려진 거는 변호사, 이런 법조인과 그 다음에 신문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리차드 닉슨이 백악관에서 화이트 게이트라 그러죠. 백악관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도청하는 것을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 닉슨이 거짓말을 했죠. 나는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지시한 바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기자 둘이서 막 뛰었는데, 그때 컷트로트라는 익명을 가진 사람이 많은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자는 그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튼 애노니미티와 컨피덴셜리티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험에 참여할 적에 informed consensus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informed 그러면 고지한 거죠, 그죠? consensus는 동의한 거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실험이 혹은 이 연구가, 이 서베이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만들어졌으며 책임자가 누구고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받는 겁니다. 그걸 informed consensus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베이나 아니면 혹은 실험 같은 걸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 있어서 보통 실험입니다. 서베이나 이런 거에서는 디셉션, 그래서 속이는 거를 할 수가 없죠. 하기가 되게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에서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다른 건데 이런 걸 한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는 경향도 이런 디셉션이 있을 수 있는데, 디셉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언제나 디브리핑, 그러니까 당신이 사실은 어떤 연구에 관여했었고 그 내용이 이랬으며 이런 과정에서 당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디브리핑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이런 윤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 오면서 미국 정부에서 나라의 펀드를 받는 그런 연구기관은 어디서나 IRB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과학 리서치 혹은 자연과학 리서치에서 사람과 관련된 거 있죠, 그죠? 이런 리서치에서 를 관장하고 감독하고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기관으로 삼을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요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통 옛날에는 학진이라 그랬고 연구재단 있죠, 그죠? 미국에도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NSF라고 부르는 데서 연구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학교에 대학교 있죠, 리서치 유니버시티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대학교에 IRB가 작동을 안 하면 연구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 IRB를 운영을 하고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서베이를 하거나 혹은 실험을 할 적에 이 IRB를 우선 통과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IRB라는 재단을 두고 재단이 아니죠, 그죠? 기관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기관이 있기는 있죠, 그죠? 어디에 있냐 하면은 IRB 이런 것들이 의대나 이렇게 해서 생리학적으로 혹은 임상학적으로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IRB 그런 걸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나 서베이 이런 것들은 IRB가 요건화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재에 읽어보시면은 두 가지 정도의 그 윤리와 관련된 연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로드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의 티룸 트레이드라는 스타디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위키피디아인데 로드 험프리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그림이 없군요.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티룸 트레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이 연구는 에트노그래피 스타디 이렇게 돼 있어요. 에트노그래피, 그래픽이 아니라 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론의 접근 방법 이래서 얘기할 적에 세 번째 기억하시죠, 그죠? Situation Based Approach. 그래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들의 섹스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한 거죠. 그리고 관찰한 걸 기록을 해서 박사를 받고 이걸 책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그 책 제목이 티룸 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룸 트레이드, 이래서 그냥
같은데 슬랭입니다. 그래서 T루밍이라는 단어가 여기 T루밍이라는 단어가 공중 화장실에서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슬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건 관찰을 했죠, 그죠? 관찰을 해서 보니까 이런 T루밍에서는 보통 세 사람이 인볼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은 섹슈얼 액티비티에 거기에 인볼브 되는 거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동성애자의 애정 행각을 이렇게 망봐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와치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아내고, 험프리가 와치퀸을 자발적으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어떤 사람이란 거를 다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알아내는 방법이 오늘날 봐도 조금 약간 이상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냐면 아무튼 이 사람이 알아낸 것 중에 이 사람이 100명이라 그러면 38명, 그죠? 100명은 아닐 겁니다. 근데 아무튼 38%의 사람들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성애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성적인 호기심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데서 험프리의 관찰에 들은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고 24%가 바이섹슈얼이었고 나머지 24%는 남들에게 비밀로 하는,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는 싱글이면서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대상에 오직 14%만이 전형적으로 사회가 생각하는 동성애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험프리가 관찰한 사람 중에 54%의 사람이 외향적으로 이성애자, 그러니까 헤테로섹슈얼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이 사람들의 애정 행각을 모르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험프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이 바이섹슈얼도 아니고 호모섹슈얼도 아니고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와치퀸을 역할을 하면서 그 미국엔 공공장소에 와서 올 적에 그냥 걸어오지 않고 차를 타고 오죠, 그죠? 그러니까 차 번호판을 기록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소 가서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그 남자의 부인들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성애자가, 그러니까 양성애자나 혹은 동성애자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아내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알아낸 거는 이런 T루밍이라는 과정이 사회 패턴화된 전형적인 패턴으로 이제 사회화된 과정이라서 공공정서의 애정 행각이 불법인 점 외에는 폭력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그죠? 사회에 알린 거죠, 그죠? 그래서 경찰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처벌해주는 것보다는 다른 범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한 연구로 이런 사회적인 일탈 행위자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로 얻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연구 과정이 이렇게 에티컬한 건 아니죠, 그죠? 윤리적인 건 아니었죠. 그래서 나중에 지탄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티룸 트레이드라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밀그램이라는 사람의 스터디가 있습니다. 밀그램은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단계 관계 있죠,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6단계만 거치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실험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는 밀그램의 휴먼 오베이던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복종 실험과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밀그램이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요, 클릭을 해서 보면
이 밀그램의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독일 사람들은 무고한 유태인들을 이렇게 학살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관심을 둔 거죠. 그런데 가스 체인버 같은 데서 가스를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은 무슨 책임자가 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명령이지만 어떻게 받아서 했을까? 왜 그런 일에 복종을 했을까라는 데 관심을 갖게 돼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디자인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밀그램의 익스페리멘트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이래서 이거를 방으로 붙인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we'll pay you $4 이렇게 돼 있는데 $4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참여하는 $4를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를 하는 사람이 뭔가 에듀케이션 그죠? 교육 방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죠? 라고 이렇게 여기다 공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업이나 교육 수준 이런 거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어떤 직업이든 된다라고 해서 하고서 이것들을 알린 거죠. 그래서 이걸 공공장소에 이렇게 붙여서 관심 있는 사람이 요걸 뜯어서 스탠리 밀그램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서 실험에 참여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걸 이제 보낸 사람이 이렇게 밀그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밀그램이 익스페리멘터죠, 그죠? 익스페리멘터가 다른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티처로 하고요, 한 사람을 러너로 해서 교육과 관련된 이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티처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약간 뭐라 그러죠? 따분한 일이었는데 단어를 페어로 알려주고 그 단어를 페어로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어를 대면은 러너가 기억을 해서 그 단어를 맞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재미있는 점은 만약에 러너가 틀리잖아요. 틀리면은 티처가 벌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기 충격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기선이 있죠. 그죠? 그래서 팔에 감았는데 전기 충격을 처음에 한 문제 틀리면은 5V,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리면 10V 해서 볼테지를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100V, 105V, 그 다음에 150V, 200V 해서 어디까지 올리냐면 400V까지 올립니다. 근데 400V면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아무튼 400V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실험에 참여해서 볼테지, 그러니까 그 전기 충격을 주는지 그걸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밀그램 익스페리멘터 있죠, 그죠? 익스페리멘터가 여기 두 사람을 소개시키고 한 사람은 동전으로요, 그죠? 한 사람은 티처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한 사람은 러너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언제든지 러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밀그램하고 러너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같은 그 실험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티처 역할을 하는 사람만이 퍼블릭 어나운스먼트를 통해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틀린 대답을 했을 적에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라면은 100V 넘어가면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40V일 적에는 러너 보고 어떤 비명을 질러라, 어떤 이야기를 해라, 60V일 때는 어떻게 해라, 100V일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단계별로 반응할 것을 이렇게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 충격이 실제로 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죠? 이렇게 모양만 잡아놓고 전기 충격을 안 가고 그냥 충격을 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사를 외치는 거죠. 그죠? 나 나갈래, 못할래, 못해, 안 해. 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50볼트 때는 그냥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100볼트가 넘어가면은 해도 돼야 되는 망설이겠죠. 그죠? 그때 이 밀그램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뭐 우사나 과학자인 양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리고 티처에게 실험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강요에 따라서 티처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봤는데 밀그램의 스터디 이렇게 보면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4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68%의 사람이 450V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으면 죽었죠. 근데 뒤에 익스페리멘터가 밀그램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라 라는 소리에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40명 중에 15명은 여기 보면 간헐적으로 막 웃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야 막 밖에 러너가 소리를 지르니까 막 피식피식 웃으면 이래도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연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베이던스 복종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밀그램도 말이에요. 밀그램도 이 실험을 마치고 나서는 참여한 사람에게 사실은 어떤 실험이었습니다라는 디브리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밀그램이라는 사람이요 현대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고 자세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녹화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요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은 요 유튜브 요거는 그때 당시에 실험을 녹화한 자료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도 지탄을 받았죠. 그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를 강요했다는 그걸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실험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와 관련된 동영상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Continue, teacher, please. Go on. Next word is sad. Well, I'm not going on if he refuses to do it.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go on, teacher. If he refuses, I won't. Whether the learner likes it or not, we must go on until he's learned all the word. Take the check back. I'm not going to hurt the guy. No, the check's not the issue.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you continue. Well, he don't want to. I refuse to. So you have no other choice. You must Yes, go on. I have a choice. That is, if you don't continue, we're going to have to discontinue the experiment. We'll have to. He says cut it out. After all, he knows what he can stand. Right, if I took that thing, the slight one, it was enough for me. I wouldn't want to be getting that every time I got a wrong answer. That's my opinion. That's where I'm going to stand on it. How do you feel? How do I feel? He was getting a shock. I feel all right.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At one point, you were doing something a little unusual. Were you laughing or something at one point? Yes, I was. At first I was laughing at him, and I heard him yell, ouch. Why do you think you were laughing? I don't know. I thought it was funny, I suppose. And then I got to think, when he said, no, that's enough, he had enough, so it wasn't funny to me then. One might suppose that a subject would simply break off or continue as his conscience and temperament dictate, yet this is very far from what happened. There were powerful reactions of tension and emotional strain in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teachers. One puzzling sign of tension was the regular occurrence of nervous laughing fits. 14 of 40 subjects showed definite signs of nervous laughter and smiling.
In the post-experimental interview, subjects took pains to point out that they were not sadistic types and that the laughter did not mean they enjoyed attacking the learner. I'd like to tell you a little more about the experiment. First of all, the gentleman in there was not being shocked. He got no shocks whatsoever. Oh. Did you think he was? Certainly I did. In fact, I tried to get my finger off the button as fast as I could. No, he wasn't being shocked at all. And the main purpose of the experiment was to see how you would react to Mr. Williams' orders, whether you would take them or defy his authority or what. I defied it. You certainly did. Why didn't you go on? To the hell with him. Who the hell is he? As far as I'm concerned, see, right? No, thanks for that. There's an ashtray right over there. He's not telling it. In my mind, I was hurting that guy. If I have to continue to hurt another human being, I don't believe in it. No matter what he had said. No matter what who said. Mr. Williams. The hell with him, Mr. Williams, or anybody else. How did you feel about Mr. Williams? I never gave him a thought. You mean I didn't like him? Well, how did you feel about him? Well, I didn't even think about it, quite frankly. I don't care who he is, you or the president of Yale or anybody else. One aim of the research was to study behavior in a strong situation of deep consequence to the participants. This approach meant that we had a special obligation to protect the welfare and dignity of the persons who took part in the study. Before they left the laboratory, subjects were assured that the victim had received no painful shocks, and equally important, they were reconciled with their victim in an atmosphere of friendlines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experimental series, subjects were sent a detailed report of the results and full purposes of the experimental program. A formal assessment of this procedure points to its overall effectiveness. The victim was an accomplice of the experimenter. The drawing was rigged so that the naive subject was always the teacher, and the accomplice always became the learner. The victim, according to plan, provided many wrong answers. His verbal responses were standardized on tape, and each protest was coordinated to a particular voltage level on the shock generator with the aid of indicator lights. The experimenter, who was provided with a similar indicator panel, took notes on the subject's performance. He recorded any deviations from the prescribed sequence of shocks. The interval between the victim's answer and the subject's delivery of a shock, and the time in milliseconds that the shock lever was depressed. Unknown to the subjects, shock levels were automatically recorded by an event recorder wired directly into the shock generator. This provided us with an objective record of each subject's performance. That is incorrect. This one will be 195 volts. 마지막으로 교재에 또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2장에 좀 앞쪽에 언급되어 있죠, 그죠? 투스키기라고 읽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미시시피인가의 주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미국 보건청이라고 하죠. 퍼블릭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굉장히 긴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억을 못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1932년에서 72년 동안 수십 년간 매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매독이 무슨 병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성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미쳐서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추리소설 좋아하면은 엘러리 퀸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Y의 비극이라고 있습니다. Y의 비극. 근데 Y의 비극은 엘러리 퀸이 필명을 바꿔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버너비 로스라는 사람이 쓴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 책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엘러리 퀸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이렇게 지금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저자가 두 명이었어요. 사촌 형제였는데 둘이서 머리를 맞대갖고 이 시기에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많은 추리 소설을 써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Y의 비극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매독에 걸린 집안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반 미쳐서 막 살인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심한 아주 괴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뭐였냐 하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 매독에 걸린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기를 우리가 병에 걸린 거를 치료를 하려고 해주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제공받고 치료한다고 해서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 왔는데 치료를 못 받고 죽은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 뭐였냐면은 1940년인가 좀 지나서 페니실린으로 이 매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걸 감춘 겁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은 죽도록 하고 죽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그걸 기록을 하고 실험을 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은 1990년대 대통령이었죠. 그죠? 클린턴 대통령이 특별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 정부가 대부분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이 사람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도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였죠.